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신규 분양권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나 이제 라프라이의 루소 사이공이라는 곳인데요. 특징적으로 이제 옆에 월드 호텔스랑 같이 이제 계약을 맺고 월드 호텔스의 감리와 감찰을 통해서 5성급 호텔급의 아파트를 만든다고 약속을 한 그런 곳이고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목차가 나오네요. 첫 번째 월드 호텔스가 그럼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파트 루소 사이공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들은 마케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월드 호텔스가 뭐냐 도대체? 이 친구들이 이젠 루소 사이공과 손을 잡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묵고 가는 곳, 다시 말하면은 VIP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타이틀이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스탠퍼드, 카리브 로얄 올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월드 호텔스를 찾아보면은 세계 각지에 호텔들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중국 정치인 또는 영국 왕실의 매력적인 숙박 장소고 북미 최고의 미팅 호텔 디즈니의 대형 축제 숙박 제공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5년. 그 다음에 국제 회의나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2016년에 뭐 대화 회의도 있고 2024년에 뭐 런던 헤드쿼터 비전 뭐 어쩌고 있고 그 다음에 디즈니 행사 시리즈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할 때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유명하죠. 특히 빌 게이츠 같은 거물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 월드 호텔스가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월드 호텔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까 또는 사랑을 받을까? 이젠 중심 입지 대로변이라든지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친절하고 친근한 서비스 지역 고유의 문화 존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럭셔리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닌 월드 호텔스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텔을 예쁘게 잘 짓겠죠. 월드 호텔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겠죠. 그리고 이 월드 호텔스는 어쨌든 유명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미나이나 GPT한테 물어봤는데 유명하긴 합니다. 총 호텔 수도 200개, 총 객실 수도 엄청 많고 글로벌 진출은 38개국, 그 다음에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브랜드 선정, 그 다음에 탑 브랜드는 미국 넷 호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월드 호텔스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월드 호텔스가 퍼져 있는 어디에 퍼져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에도 있어요. 타일랜드에 좀 많고 필리핀스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고 합니다. 브랜디드 레지던스 월드 호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호치민에는 월드 호텔스의 입김이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은 저기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그랜드 마리나 벤탄 뚜띠엠 쪽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고 굉장히 비싸죠. 그랜드 마리나 이런 아파트들과 커넥션이 있는 듯 합니다. 자, 브랜디드 레지던스는 프로젝트 가치를 30%가량 상승을 시킨답니다. 브랜디드 레지던스는 브랜드의 참여는 동급의 비브랜드 제품 대비해서 프로젝트 가치를 평균 30% 높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월드 호텔스가 브랜드가 크니까 거기에 이제 입김이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이제 감리 감찰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브랜드 가치의 재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젠 건설도 최고의 하이브랜디드 건설을 할 거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디드 레지던스 형성화는 새로운 부동산 하이엔드 시장, 여러 경제 주기를 거치며 지속 가능한 자산. 1번 고급스러운 삶의 질, 2번 용이한 임대 및 높은 임대료, 3번 유수한 유동성 보장.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고급 라이프 스타일과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투자 전략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요 아파트는 팟닷이라는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에서 하는데요. 이 회사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만일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미나이라든지 GPT한테 팟닷 여기 한번 꼭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루미나 루소 사이공은 어떤 은행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도 꼭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꽤나 건실하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월드 호텔스는 루소 사이공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디자인 자문 및 상품 기획을 합니다. 건축, 조경, 편의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 마감 품질 검수를 하고요. 세 번째, 운영관리 직접 참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운영 후 품질 통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소 사이공 월드 호텔스 국제 호텔 표준 서비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뭐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필수 서비스가 먼저 나오죠. 공용 구역 유지 보수 및 세대 청소, 공용 쓰레기 구역 쓰레기 수거, 입주민 관리사무소 운영, 우편물 수령 및 보관, 이사 및 입주 조율, 현장 지원 서비스, 스파, 이벤트 등 예약 지원, 배송 서비스 조율, 공급업체 관리, 그리고 보관 창고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춤형 서비스 요청을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세탁 및 드라이 클리닝, 장보기, 쇼핑 대행, 세차 및 차량 유지 보수, 우편물 및 소폭 처리, 이벤트 기획 및 뷰티 예약, 프라이빗 어쩌고 그 다음에 청소 서비스도 있고 침대 시트 교체도 있고 거의 뭐 이젠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 제공 루소 사이공 독점 인근 전 지역 내 월드 호텔스 브랜디드 레지던스 독점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호치민시 국도 13번 국도죠. 굉장히 넓어졌죠, 요번에. 제가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전략적인 입지를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는 단지 내 편의시설이 학교, 클리닉, 슈퍼마켓, 푸드, 스트리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5분의 거리에는 이온몰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병원도 있습니다. 20분을 가면은 마손대교라고 2TM이죠. 호치민 중심지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60m 폭의 8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어 있고 집 앞 바로 옆에 메트로역이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집 앞에 2호선 메트로가 완공이 될 거라고 확정이 났죠. 다만 그게 언제 지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곧 지어질 거라고 말들은 하더라고요. 자, 호치민시 핵심 도로변 입지인데요. 60m 폭 8차선 대로가 완공이 됐죠. 아직 완공이 다 되지는 않은 게 어느 곳은 좀 완공이 됐고 또 어느 곳은 길다 보니까 아직 공사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2027년 또는 2028년에 완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풍경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층고도 8m나 된다. 굉장히 높은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성급 호텔 수준의 대기 라운지가 있다. 진짜 이렇게 지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운지죠. 그 다음에 고급 엘리베이터 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게임 허브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함도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소 플라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겠죠. 지역 내 최초이자 유일한 포디움 상업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3개 층이 상업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1층부터 2층까지는 공원 속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은 유명 브랜드가 대거 입점을 하고 4층은 교육, 건강, 어린이 놀이 공간이고 5층은 영화관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미 계약한 곳이죠. 뭐 아는 곳들도 있고 또 모르는 곳도 있는데 저는 아는 곳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봐도 뭐 잘 모르겠죠. 어쨌든 뭐 1번 통로도 있고 아쿠아 스카이 폴도 있고 뭐 션샤인 선텐 가든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는 거죠.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풀 수영장이 있고요. 역시 수영장이고요. 신기한 거는 바가 있어요. 바가. 아파트에 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기구들, 그 다음에 운동시설들, 공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거 봐도 어차피 대충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저기 보니까 피크볼 하는 데도 있네요. 요새 피크볼 유명하잖아요. 피크볼도 있고 그러네요. 피크볼 센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산책로 여기에도 산책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루소사이공 내부의 초 럭셔리 외부의 초록빛 자연 바이오필릭 디자인 조경 건강한 지우의 도시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워터 이제 분수대도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키드 에어라고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고 여기 애들이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농구장, 피크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삶, 올인원 도시랍니다. 올인원 도시 A. 우수한 교육이랍니다. 국제학교가 있고 단지 내 자유로운 체험 학습 환경. 근처에 국제학교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상업시설, 대규모 샵하우스 체인, 실내 고급 쇼핑몰, 풍부한 목걸이, 그 다음에 고품질 의료, 일본 표준의 의료 케어 시스템, 아파트 내에 의료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및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겠죠. 편리한 업무, 뭐 로비 코워킹 스페이스, 일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전문가 커뮤니티 네트워킹, 그리고 놀이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관도 있고 실외 테마파크도 있고 일본하고 한국 테마 거리도 있고 이런답니다. 독보적인 차별화 포인트. 자, 루소사이공 독보적인 차별화 포인트. 자산가치 상승, 안정적인 현금 흐름, 시장 내 최고의 황금성, 5성급 호텔 같은 주거 공간, 세계적인 브랜드, 월드호텔스의 운영 관리 및 럭셔리한 품격, 호치민시의 새로운 대로변 입지 8차 선도로, 시내 중심까지 20분, 집 앞 메트로역 직접 연결, 세계적 수준의 브랜디드 레지던스, 단지 내 엔터테인먼트, 상업, 의료, 교육 등 올인원 인프라, 단지 내 전용 쇼핑몰 루소 플라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내부의 초럭셔리한 외부의 초록빛 자연, 도심 속 건강한 치유를 위한 바이오 필릭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커뮤니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수익 창출 잠재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타겟 고객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민이래요. 젊은 가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대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보고 싶으면 멈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기업 및 노동관리 지표, 외국인 기업 수 엄청 많아요.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투안원이라는 곳이 사람 미어 터집니다. 도로를 확장했는데 불구하고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하여튼 약 5만 명의 전문가가 루소 사이공 인근 거주 및 근무 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렌트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70m 제곱짜리를 사면 15주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80만 원도 있고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2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250만 원인가 저게?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고 막 그러네요. 보시면은 방이 큰 것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호치민보다 더 비싸 왜?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임대 수익 매력도, 베트남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임대 수익률 기록, 연 6에서 7.5% 수익률 달성 프로젝트 보유 이렇게 돼 있네요.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임대 수익률 비교, 빈증이 1위, 하노이가 2위, 호치민이 3위, 전국 평균은 3.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업데이트 전인 것 같은데, 이번 연도 게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빈증이 1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노이나 호치민은 비슷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시장 매력도, 호치민 중심부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산업단지 발전 및 대규모 전문가, 노동력 유입, 그리고 전략적인 교통 인프라 연결로 인해 투어넌 지역의 임대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자, 그냥 한마디로 사람 많으니까 임대 수익이 좋다 이거예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전문가들도 많고 해외 인력들도 많은 곳이에요. 상품 구성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뭐 분양 면적하고 전용 면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48짜리도 있고 막 그러네요. 43짜리도 있고 좀 작은 거는, 투자를 하려면 저렇게 좀 작은 거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면적이 좀 작은 거는 분양가가 좀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타워 총 1136세대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라프라는 곳이 4개의 타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를 분양한다는 거예요. 예전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번에 나오는 게 좋아요. 5성급 호텔급의 월드 호텔스와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입김이 많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아직 사전 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대충 미터당 이제 48지우 그리고 53지우 그 사이가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이거 VAT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VAT를 붙이면은 한 55 또는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60이 넘으면 너무 비쌀 것 같고, 60 아니라면은 저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적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에 그것도 비싼데 그렇게 아파트가 베트남인데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한 2, 3년 전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평당 미터당 이제 60 밑으로는 쉽게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뭔가 고급 럭셔리한 아파트가 아니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쇼핑몰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오는 그런 럭셔리한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60은 저렴한 거죠. 60 밑으로 또는 60 언저리는 저렴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실행 계획 뭐 이렇게 있는데, 타겟 시장 호치민이 70%, 하노이가 30%. 자,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도 있고 투자 목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신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말해주고 싶은 것은 실거주 목적도 좋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교육을 한답니다. 그리고 3월 18일부터 킥오프하죠. 체결식도 하고 시행사 부킹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깃발 흔들고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3월 23일부터는 모델 하우스 오픈한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부킹 취합 이벤트 시리즈 3월 넷째 주에 분양 개시한답니다. 그 다음에 5월과 6월에는 이제 마케팅도 하고 판매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캠페인 단계 이런 거 하기 전에 3월 넷째 주에 사전 분양을 통해서 빨리 사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뭐 노출을 극대화시킨다. 6월 달에는 마케팅 집중 강화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그리고 구매하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파트 빨리 사는 게 좋아요. 시간 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격 오를 때 뭐 이게 비싸다 뭐 예전엔 더 쌌는데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사전 분양하고 빨리 사는 게 낫다고요. 그게 제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만약에 이거 제 생각에는 괜찮아서 올리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거를 예약금을 낼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여기저기 아파트도 많고 뭐 토지도 많고 건물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빚이 좀 있단 말이에요. 현금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분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 연락처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어, 사실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에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맡기는 게 좋지. 제가 이제 어, 거래를 하다가 믿음직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만일에 사전 분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예약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뭐 한 50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뭐 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50만 원, 250만 원이었다는 것 같은데, 250만 원을 예약금을 넣고 나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취소를 해도 돼요. 취소를 하면은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냐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회사에서 공표한 거는 48주라는 거예요 미터당. 그럼 48주를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해서 뭐 50m 제곱 50 스퀘어 하면 얼마야 가격?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여야 돼요. 세금이 뭐 10%가 붙을지 12%가 붙을지 뭐 얼마가 붙을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 한 12%, 15% 이렇게 붙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방 하나는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D, 바띠라고 하죠. 그 밑으로 갈까 싶어요. 그 밑으로 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요새 아파트의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한 그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가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